이번 주에 제일 한국 시장의 이슈는요. 그래도 설 연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4일뿐이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설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겠느냐. 요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시장이 좋다면 설 이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설 이후에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놓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때일 거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된다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의외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매수로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고 먼저 서두를 열어봅니다. 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움직였었던 것들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잘 끝났죠, 그죠? 플러스 1포인트, 플러스 0.7포인트. 독일 닥스 지수, 즉 독일의 경제 지표, 제조업 경제 지표, 경제 지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독일 지수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여건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진짜 뭐 유럽 시장뿐만 아니죠, 그죠? 아시아권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줬었던 게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1차 서명 요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그죠? 미국과 바로 유럽, 그러니까 EU,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의. 요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종지부를 찍고 1차 서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의도 잘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요. 기대감이 유럽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시장 잘 끝났고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중국의 GDP 성장률 GDP 성장률 요게 6.1%로 나오면서 그래도 6%에 안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행이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가 깨질 수도 있다.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6%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할 수 없이 그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지표상에서 예측했었던 부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었던 것과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6.1%로 나오면서 유럽 시장의 그 상승의 여건으로 작용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시장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종합지가 지수, 그다음에 S&P 지수 3대 지수 다 올라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부분이 아직 미국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끝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간의 그 관계. 요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또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인데요. 무역 협상이나 협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게 미국 시장에 그 좀 더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 이전에 모기지론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미국의 경제 위기. 그죠? 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모기지론 이런 것들의 그 급격한 대출에 의해서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모기지론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짓거나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전 상황까지 온 그런 상황이죠. 모기지론의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페드예요. 페드의 영향이죠. 연준의 그 이자,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영향을 줬고 이 금리 인하에 의해서 이자율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모기지론을 통해서 또 주택에 대한 착공 그다음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구매하는 그런 여건이 좀 더 수월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진작,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유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그게 이제 2%가 넘어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예측했었던 상황과 그리고 연준이 목표했었던 인플레이션의 증가 속도, 증가율 이런 것들이 부합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간에서는 미국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해요. 미국의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동안 아마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그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를 건 없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한간에는 뭐 1차적으로 페드에 대한 압력, 트럼프의 압력 이런 것들도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지수는 잘 움직였고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만큼 더더욱 좋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거기에 고용 지표, 그렇죠?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졌죠. 10,000건 이하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그 고용 지표 이쪽도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경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실제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낮게 형성돼서 나오는 지표,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약간 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아마 미중 무역 협의나 협상,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누적적으로 다가온 부분에서 좀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요 정도 가지고 미국 시장을 흔들 그런 여건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뭐 좋을 게 없을 정도로 쭉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요건 독일 닥스 지수인데요.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그죠? 조정을 받고 요번에 올라온 그런 상황. 좀 더 크게 볼까요? 그렇죠?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갭 상승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닥스 지수도 유리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그래도 EU의 대장이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 협의, 무역 이게 이제 오케이 사인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우존스 지수, 다우종합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조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정의 빌미가 생기거나 조정의 여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더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아주 뭐 추세적 상승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산업지수도 다우 산업이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추세적 상승이다. 추세적 상승.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P 지수 최고가죠, 그죠? S&P 지수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3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이번 주도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덜해요.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영향을 줬었던 부분에 미국과 유럽에 관련돼 있는 무역 협의 거기에 그 상승 분위기가 작용한 것 요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북미 협의 나프타를 대시할 북미 협의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이쪽도 지금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호재적인 요소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호재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승한 부분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이럴 때 아마 헤지펀드들의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으로 조정에 대한 여파를 따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은 다 접어두고요. 한국 시장 내부로 들어와서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도를 해보면서 움직임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플러스 2포인트예요. 네, 플러스 2포인트라는 것은 뭐 아침에 올라와서 시작을 해서 좀 밀린 거죠, 그죠? 눌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반납한 부분. 이거를 1분별로 봅니다. 아침에 13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지난 금요일날 20포인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2포인트로 끝난 거니까 13포인트 시작해서 20포인트로 올라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눌린 거죠. 오히려 지난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약간 좀 지루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밀린 부분이 그렇게 썩 내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키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쳐다봐도 어쨌든 뭐 올라온 부분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테니까 일자별로 보더라도 어쨌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올라온 건 분명히 있고 장중 조정으로 움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지금 2250포인트고 고점을 넘기에는 한국 시장의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을 주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맛이 없잖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